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 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지난해 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로부터 거래 중단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0 가깝게 하락했고 2개월 내 최저인 25,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점, 여기에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하지만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톤 페이지는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페이지는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 12만 3천 명에게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에서 3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주력 암호화폐 자산이 약 2만 2천 달러로 급락할 확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페이지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낙관론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자신의 강세 논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약 8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평균 채굴 속도를 감안할 때 다음 반감기는 2024년 4월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13일 오후 5시 40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76% 상승한 26,7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77% 떨어진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5,878.43달러, 최고 26,989.0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일각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연준에 따르면 미셀 봄원 연준 이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금융 시스템에 관한 연례 심포지엄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고 노동시장이 긴축적일 경우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연준의 앞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연준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비록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이후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9%로 둔화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동결 기대가 높아졌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기준금리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은 6월 금리 동결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봄원 이사의 공개 연설은 연준 내부에 무시할 수 없는 소수가 여전히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봄원 이사는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인지를 판단하려면 물가 상승률이 하방 경로에 접어들었다는 지속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4월 물가와 고용 지표는 지속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나 높고 근원 물가 지수는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세 지속도 인플레이션의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4월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적치 타이 기록을 세웠다. 봄원 이사는 물가 상승률을 내리고 지속 가능한 강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PBS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높다면서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고 있다고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굴스비 총재는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며 연착륙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밝혔다. 출처 티페코인 트위터 코인리더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온라인 유행을 반영해 재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 페페코인 등 암호화폐 업계에서 밈코인의 부상은 실제 유용성이나 목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눈에 띄는 이름이나 밈에 적합한 마스코트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진단했다. 매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가치보다는 인터넷 문화와 소셜미디어의 광대 광고를 통해 인기를 얻는 디지털 자산인 밈코인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장난 삼아 만들어진 도지코인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시바이누, 티페코인 등 다른 밈코인의 길을 열었다. 밈코인은 실용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가총액과 관심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눈에 띄는 이름과 밈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실체와 유용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밈코인은 재미는 있지만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밈코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평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밈코인은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재택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장기적인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밈코인이 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장기적인 채택을 위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업계는 송금, 온라인 결제, 자산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암호화폐 산업은 금융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파이낸스 트위터 코인리더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파이낸스가 새로운 규제 지침으로 인해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파이낸스는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최근 캐나다의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 한도 관련 규정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철수 소식을 전했다. 바이낸스는 캐나다는 작은 시장이지만 창업자의 모국으로서 바이낸스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캐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철수 결정을 최대한 미루었으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캐나다의 새로운 지침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캐나다 규제기관과 계속해 협력하길 원한다. 캐나다 이용자가 암호화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다시금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 증권관리협회는 현지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전 등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를 내면 석방된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둘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금 연장 청구를 받아들여 3월 24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구금을 연장했다. 구금 기간 연장은 최대 30일까지다. 권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 11일에서야 처음으로 열렸다. 권 대표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여권이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여권 위조 여부를 코스타리카 당국에 공식 확인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코스타리카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공식 경로를 통해 코스타리카 당국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첫 재판에선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베치치 판사는 다음 재판이 6월 16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번째 재판이 권 대표가 체포된 지 약 석 달 뒤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의 구금 연장이 5월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구금을 연장할 경우 권 대표는 재판 중 구금 기간으로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최저 형량인 3개월을 채우게 된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여권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은 보석이 허가되면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감시 속에 지정된 아파트에서만 지내며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베치치 판사 앞에서 약속했다. 변호인인 프랑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권 대표 등이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젤리치는 자신의 변호사 커리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의뢰인들이 도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40만 유로는 전날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이 보석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다면서 보석에 반대했고 권 대표는 판사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베치치 판사는 재산 상황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 비교적 신속히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권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의 항소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권 대표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가 석방될 경우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관할권에서 벌어진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신병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보석으로 풀려나 심리적 여유를 되찾은 권 대표가 현지에서 최대한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가며 항소 등을 하고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가서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한미 수사당국은 몬테네그로 법원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권 대표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형사 절차가 종료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후속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권 대표가 이 과정에서도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저항할 것으로 보여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어치를 거래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는
지난해 장내 대량 매각과 공시 문제로 한때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되며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가상화폐 업계 용어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통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기반으로 여러 국내외 투자자,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P2E 게임 라인업을 확장해왔다. 또 위믹스에 기반한 대체 불가 토큰, 디파이 서비스를 여럿 출시하며 게임을 하지 않는 투자자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위믹스의 블록체인 사업은 지난해 1월 위믹스 대량 매각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위메이드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2271억 원어치를 유동화, 즉 시장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총 발행량 한도를 10억 회로 잡았는데 당시 유동화한 양은 10%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위메이드는 해당 금액이 애니팡 시리즈 개발사 썸데이터즈 인수 등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쓰였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위믹스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위믹스 유통량과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기 시작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생태계 확장을 이어가던 위믹스는 지난해 말 상장 폐지라는 또 다른 남초를 만났다. 위믹스는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돼 있었는데 위믹스가 공시한 실제 유통 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시장에 유통했다며 덱사로부터 거래 중단 처분을 받은 것이다. 위메이드는 여기에 불복해 법원의 덱사를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달러 발행을 위해 코코아 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긴 3,580만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 위믹스파이 출시를 위해 유동성으로 공급한 159만 918개 등 합계 3,739만 918 위믹스가 초과 유통됐다고 보고 덱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모든 위믹스의 발행, 전송 내역은 누구나 블록체인 특성상 조작하거나 숨길 수 없으며 발행량을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불거졌던 논란에 더해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석연차는 위믹스 대량 보유 정황이 드러나고 급기야 P2E 게임 업계에 국회 입법 로비설까지 제기되며 위메이드를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는 쉽사리 거둬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정연 한국게임학 회장은 김 의원이 스스로 모든 코인 지갑과 관련 계좌 명세를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며 결국 거래 내역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강제 수사로 전환돼야 에어드롭 내지는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새 최고 경영자의 린다 야카리노 전 MBC 유니버설 광고 파트너십 대표가 임명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의 새로운 CEO로 린다 야카리노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전날 트위터의 새 CEO를 찾았다며 그 여성은 6주 이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야카리노가 MBC 유니버설 광고 파트너십 대표에서 물러나 퇴사했다고 CNBC 방송이 이날 보도하면서 야카리노의 트위터행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머스크는 이어 야카리노는 주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고 나는 제품 디자인과 신기술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야카리노와 함께 트위터 플랫폼을 모든 것을 위한 앱인 X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X는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메시징, 상품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을 의미한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던 지난해 10월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 인수는 모든 것의 앱인 X를 만들어내는 촉진제라고 쓴 바 있다. 머스크의 새 CEO 임명은 작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당시 경영진을 전원 해고했다.
자신이 CEO 역할을 해오던 머스크는 작년 12월 팔로워를 대상으로 트위터 CEO 사임 여부를 찬반 투표에 붙여 57.5%로부터 찬성표를 받은 뒤 사의 의사를 밝혔다. 트위터의 새 CEO가 된 야카리노는 머스크의 우군으로 꼽힌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뒤 무더기 해고 등으로 비판받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지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업계 한 행사에서 머스크와 대담을 했고 둘의 대화를 공유한 트윗에서 방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 표현의 자유 극대화를 지지했다. 표현의 자유 극대화는 머스크의 지론이다. 또 작년 가을 광고업계 컨퍼런스에서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번역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원하기도 했다. 10년 넘게 NBC 유니버설에서 일하면서 광고 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광고업계 옹호자로 활동해왔다. 특히 NBC 유니버설의 광고 판매를 이끌면서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을 출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